여기가 다 산이에요. 여기에 완전히 매복하고 숨어있어. 미군은 도로 따라만 움직이니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속한 날 동시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인원이 어마어마했나 봐, 중공군도 저렇게 그때 매복을 20만 하니까. 명이 그때 미군은 그때 한 5만 명 정도. 이때 최대 병력으로 밀어붙여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 물량 인원을 동원해서 밀어붙여. 그래서 여기를 점령해버리고 여기를 점령해버리면 앞에 전투부대는 완전히 고립되겠지. 그럼 이쪽이 어쨌든 후퇴를 하겠죠. 후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잡아요. 또 후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잡아요. 그리고 보급선이 못 와요. 포병은 날아갔어요. 중공군은 이 전술로 여기서 주력을 괴멸시키면 미국 내에서 반전, 이게 남의 나라 전쟁인데 우리가 왜 가서 죽어야 되니? 이러니까 반전 여론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면 그다음에는 뭐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작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게,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미 해병 1사단이 탈출해 나오죠. 여기서 해병대가 빠져나오게 된 유명한 게 이제 장진호 전투인데, 이 와중에 탈출해 나와서 흥남까지 와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흥남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이론에 그럼 이걸 어떻게 빠져나오냐 싶잖아요.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게, 저 사진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다른 게 있는데, 저게 지금 미군이 퇴로인데 그럼 저런 양쪽 산기슭은 전부 중공군이 덮어 있는 거야. 그런데 오른쪽은 평야야. 이게 산이 양쪽 다 이렇게 된 데가 이제 공군이 때리는데, 다행히 열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병사들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 주민들 말 들어보면 가보면 산에 중공군이 가득하다는 거야. 그래도 해병대가 빠져나오는 바람에 미국은 또 막 선전하지. 봐! 우리 해병대는 살아나왔어. 이렇게 되니까 반전 여론이 안 일어났어. 그랬더니 이때 중공군의 야전 사령관들은 틀렸다. 이번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때 못 잡았으면은 이게 앞으로 미국과 장기전에서 못 이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적당히 협상하자고 했는데 마오쩌둥이 들으니까 이길 것 같잖아. 너무 신나게 이겼잖아. 근데 밀어붙여요. 근데 이제 오다가 보니까 이제 중공군도 약점이 드러나는 건데, 얘들이 이제 보니까 인력 소모용 전투를 하니까 일주일 이상을 못 써. 그리고 수법을 다 알아.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중공군도 이게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첫날은 인해 전술로 하니까 수비대가 거의 절반이 죽어. 자, 이렇게 되면 한 5일 공격하면 전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 날쯤 되면 애들이 알아. 이제 일로 오는구나. 나중에는 너무 잘 알아가지고 여기 저기 모이는 줄 알고 때려. 그럼 다음날 또 거기 모여. 잠깐만. 나중에 한 일주일 전투를 하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로. 그러니까 잠도 편하게 잤대. 그 시간 지켜서. 알람 맞춰다가. 야. 그런 식으로 되니까 분명히 수비대가 녹아나는데도 점점 전력은 우세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제공권하고 이제 화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미끼가 되자.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올 거야. 분명히 이 길로 오고 이 길로 오겠지. 여기다 확 때려잡아. 먹을 거 놓고 오는 길에 다 때려잡는 식으로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엔군이 이길 수 있는 전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도 탈환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군 야전 사령관들은 이거 이제 틀렸다. 안 된다. 포기합시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챕터 휴전 회담이 시작해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개성에서 휴전 회담 장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휴전 회담을 질질 끌어요. 당시 이제 중요한 안제가 뭐냐면 38선으로 복구하자라고 주장을 해. 휴전할 때. 근데 이제 국군은 이미 미국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현재 전투 종전하는 지점에서 국경으로 하자라고. 중국 쪽 내부 문서도 보면은 결국은 38선이 아니라 현재 지점에서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끌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치의 땅이라도 더 밀자라고 하고, 유엔군 입장에서는 현 전선에서 방어만 하고 가능한 한 공격하지 마라. 근데 이제 황당한 게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 산 넘어 산이잖아요. 전쟁하다 제일 웃기는 거 뭐냐면
내가 있는 고지인데 여기가 높아요. 네. 여기서 막 우리한테 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방어만 여기서 방어만 하면은 안 되잖아. 올라가야죠. 이거를 점령을 해야 돼. 네. 점령을 했어. 네. 뒤에 더 높은 고지가 있네. 이거 유명한 얘기야. 이거를 점령했더니 뒤에 또 있어. 산 넘어 산에.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럼 미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빠져. 뒤로 가라. 더 이상 가지 마. 와. 그리고 땅 파고 준비하고 있다가 또 공세로 와. 그러면 또 이렇게 밀리면 또 밀린 거는 못 참으니까 여기까지 가. 스톱! 딱 서. 그럼 저쪽에서 또 준비해가지고 때려 밀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지전이에요. 그래서 그 철의 삼각지대 고지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당시 유엔군 지침이 여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요거 점령하는 건 봐주겠다. 대신 빼주고 돌아와라. 그래서 당시 참전했던 미군들 보면 아, 이게 미치겠는 거지. 몇 번을 같은 짓을 반복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죽어가는 병사들은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왔다 갔다. 그렇게 질질 끌다가 더 이상 또 이제 더 이상은 이해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휴전선으로 결정하게 된 건데. 제가 한국전쟁 관련 수기들 읽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때 고지할 때 참 훌륭한 장교와 병사들이 정말 많이 죽어요. 한국군도 많이 죽었지만 사실 그때 참전했던 미군이나 유엔군 중에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집에 살아서 돌아가요. 전쟁터에 살아 돌아가면 한 2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실화가 있는데 기자였어요. 고향에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방 신문사에서 자리를 줘요. 근데 이제 한 1,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나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결혼. 결혼. 더 중요한 게 아이를 낳으면 이제 전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아, 내가 이제 가정으로 가야겠구나. 요게 이제 한 5년 되면 합니다. 결혼하고 애가 2살쯤 됐는데 갑자기 징집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던 그 저기 유엔군 병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국군 병사가 살아서 돌아갔는데 평생 이렇게 집안에 박혀 살고 트라우마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가장 치유가 되는 게 한국에 가자. 한국에 가서 한국이 발전한 모습을 보면 아, 내 죽음과 내 동료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정말 깨끗하게 씻겨져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겪습니다. 우리 세대들이 자꾸 이런 어떤 전쟁의 이런 어떤 그 본질은 안 보고 자기들이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당신이 잘못했네. 당신이 잘못했네. 이거 왜 안 했어? 왜 안 하게 됐는지를 생각해야지. 그런 부분의 이해가 오늘날 우리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념적 정의로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 역사에 이것이 한국인에게도 아픔이었고 전 세계인에도 아픔이었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위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그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셨던 모든 분들과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진짜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